여러분 2020년도 좀비 기업들이 역대 최고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오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요. 지난 3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벌어서 대출은 고소하고 이자도 못 낸 기업을 말합니다. 3년 동안 이자도 못 냈어요. 빚내서 이자를 냈다는 뜻이에요. 빚내서. 그런 기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한계 기업, 쉽게 말하면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대기업만 하더라도 504개나 됩니다. 504개. 와, 엄청나죠. 465개에서 504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은 2,961개입니다. 2,961개.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몇 개예요? 이게 3,415개나 되네. 3,415개. 3,415개예요. 3,415개면 한국은행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 수가 한 26,000개 정도 됩니다. 26,000개. 그러면 26,000개 안에 3,415개가 지금 대출은 고소하고 원금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빚내서 이자 내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빚내서 이자 내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은요, 그나마 나은 기업이에요. 그나마 나은 기업이라고요. 이게 외부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수십만 되거든요. 수십만. 이런 기업들은요, 여기에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실적도 나왔고 여기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 중에 3,415개가 이렇게까지 한계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외 기업에게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다는 사실. 비중도 장난 아닙니다. 2020년에는 15.3%까지 늘었습니다. 한계 기업의 비중이.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한계 기업 수의 비중은요. 지난 3년 동안 벌어서 이자를 못 낸 기업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50% 지금 중소기업의 한 50% 가까이가 한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당해 3년 동안 주기 아니라 한 해 동안만 말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만 벌어서 이자를 못 낸 기업이 50.9%다. 중소기업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3년 내내예요. 3년 내내. 3년간.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15.3%라는 것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2019년 14.8%에서 0.5%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액도 큽니다. 금액도 보세요.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대기업은 76조 1천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46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것을 다 더하면요. 124조가량 됩니다. 124조가량. 실제로 48조 4천억과 76조 1천억 원을 더하면 이게 여러분 124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124조 5천억 원. 장난 아닌 금액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금융기관, 우리 시중은행이 5개잖아, 5개. 시중은행 5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될까요? 운용자금이 얼마나 될까요? 운용자금이 100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조가. 항상, 뭐,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자산은 한 620조? 620조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590조, 580조 이 정도는요, 대출을 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40조에서 50조밖에 안 됩니다. 신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 하나나 기업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50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다 합치면 제가 100조라고 했네. 100조보다 죄송합니다. 100조는 한 200조? 200조가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200조가. 그러면 그 중에 124조 5천억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게 한계 기업들이 지금 한계 기업은요, 여러분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이거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에요. 사실상요. 쉽게 말하면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년 동안 이게 빚으로 계속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꼭 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발회사인데 3년 동안 적자 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좀비 기업이라고 할 때는 3년 내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는요. 중소기업이 44조 9천억 원이었고요. 대기업이 7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5조죠. 115조 4천억 원이었어요. 115조 4천억 원. 거기에 비하면 124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이 한계 기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의 취약점이 계속 드러난다는 뜻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5%라는 숫자는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15.3%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구조조정도 굉장히 빨리 와야 돼요. 계속 대출 만기 연장을 해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는요. 좀비 기업을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줘서 그들이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만드는 게 경제에서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좀비 기업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참 이 과정에서 굉장한 아픔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큰 아픔들이 도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좀비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에라이 모르겠다. 한국에서 떠나자. 이런 떠나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닐까요? 친노동 정책보다는 친기업적인 정책,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